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입니다. 창조 컨설팅이라는 악명이 아직 우리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법적인 권리, 헌법상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켜줘야 될 노무사가 노조를 파괴하는데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고 성공 보수를 받고 그런 식으로 민간 기업과 노무법인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검찰이 이러한 노조 파괴 사건에 대해서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런 검찰의 불기소에 재정 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법원에서 기소 결정이 되었고 법원 수요일 저녁인가요? 이 검찰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검찰도 향후에도 뭐 구형을 안 한다든지 이러한 봐주기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벌써 수년에 걸쳐서 19대 국회에서 환노위에서 이러한 노조 파괴 사업장 문제를 다뤄왔고요. 이제 드디어 진일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아주 장시간의 고공농성이라든가 이런 처절한 현장에서의 정의로운 싸움을 해왔던 분들이 이제서야 법의 정의로운 심판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이 당사자이신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이 자리에서 검찰에 이제 제대로 된 좀 수사를 하라는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 참가자 소개를 드리고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편부터 소개를 드리면 금속노조 서쌍용 부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편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야당 간사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금속노조 송영섭 법률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레오 만도지회의 정현재 비대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 홍종인 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은 영동지회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우선 이인영 간사님으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인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유성기업과 발레오 전장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반노동적이고 불법적인 노조 탄압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검찰과 노동부가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성기업은 노조 파괴 전문 집단 창조 컨설팅 어떤 면에서는 공모해서 노조의 합법적 권리 행사에 대해서 초법적인 행위로 노조의 노동권 또 노조의 어떤 운영에 지대한 그런 영향과 또 간섭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업무 복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폐쇄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고 또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해태했고 또 조합원의 탈퇴 및 어용노조의 가입을 권유하는 이런 지배적인 개입 행태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오고 있습니다. 발레오 전장도 그못지 않습니다. 노조 사무실에 대한 단전 단수 또 출입 방해 또 조합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등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당 노동 행위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발 더 나가서 어용노조를 앞세워서 단협을 계약하고 조합원에 대한 수시 징계 및 또 감봉 이런 등등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노조에 대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러한 유성기업과 발레오 전장의 사측의 태도는 구시대적인 노동관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문명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아주 문맹적인 이런 행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또 위축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조합원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 독재 시대에 노동의 관행 이런 것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하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조 컨설팅의 대표였던 심종두라는 이런 분은 이미 불법적이고 부당한 그리고 파괴적인 노동행위 이런 것들로 노조행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무사 자격을 박탈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창조 컨설팅의 악명 높은 노무 컨설팅 단체가 개입해 있고 또 그 관행이 그대로 버젓이 일선 현장에서 노사관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점들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약자에 강하고 또 강자에 약한 검찰과 노동부의 나쁜 행태입니다. 노동부와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국민에 대해서 사측에 행하는 위협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저지하고 단죄하기는커녕 가진 자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때로는 폭력에 눈을 감거나 비호하는 이런 비겁한 모습조차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각종 탄압을 당하거나 조합에서 탈퇴하고 또 직장을 떠나는 등 조직이 약화되는 시간 동안 정부기관은 시간 끌기나 아니면 불기소 처분 등으로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고통만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최근에 법원이 유성기업 사측에 대해 공소 제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3개월 동안 묵묵부답하다가 기소하는 이런 억지 춘향의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조 탄압 비호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아닙니다. 국민의 일원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법의 엄격한 적용과 집행을 통해서 올바른 법 정신을 구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금속노조 서쌍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부위원장 서쌍용입니다. 유성 자본에 의한 창조 컨설팅과의 공모한 노조 파괴 활동 그리고 발레오 자본의 용역 깡패 문제는 국회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촉구하고 세상에 알려졌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참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어쨌든 조그만하게 재정신청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한편으로는 위안이 됩니다만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겪어야 했던 심적, 물리적 어려움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 재정신청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지고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철저하게 자본의 편에 서서 일하고 있는 노동부와 검찰 다시 한 번 더 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속노조는 어차피 노조 파괴 사업장들이 주로 금속노조 사업장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금속노조가 그렇게 힘이 많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저희 조합원들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투쟁들을 힘차게 벌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검찰이 일단 무더기 불기소했던 부분, 그리고 재정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부분, 그리고 검찰이 결국 뒤늦게 엊그제 기소를 했는데요. 이것들의 일련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님께서 좀 법적인 의미를 짚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조 파괴에 관련돼서 금속노조에 대해서 탄압이 집중이 되어 왔습니다. 2010년 그리고 복수노조가 설립된 2011년을 위시해서 대단히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 파괴 컨설팅 업체와 사용자가 손을 잡고 각종 노조 파괴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장의 노동자들은 대단히 힘든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었고 지금까지도 힘겨운 그런 활동들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대한민국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이런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부당노동 행위로 단죄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의 불기소 결정 그리고 고등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으로 인해서 처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대구 고등법원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대전고등법원에서 그중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맞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기소 결정을 기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검찰에서는 자신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기소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하고 또 계속해서 지켜보고 봐야 하는 것은 그러한 검찰의 기소 의무 그리고 기소 유지 그리고 공소제기 이후에도 계속된 기소 유지를 하고 유죄 판결을 위한 계속된 수사의 의지가 명확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금속노조 그리고 국민들은 완전히 이렇게 믿지는 못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유성기업에서 직장 폐쇄를 단행하였는데 직장 폐쇄를 업무 복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는 업무 복귀 확인서를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한 이후에까지도 계속해서 직장 폐쇄를 단행을 하고 조합원들에 대해서 공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현장 다른 조합원들과 분리를 시키면서 개별적인 노조 탈퇴 행위들을 자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당노동 행위다, 지배개입 행위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단체 교섭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고 기소 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노동조합에서 교섭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거부한 것은 노조법 81조에 따른 부당노동 행위다. 이것은 처벌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으로 아까 창조 컨설팅 얘기했는데 유성기업 회사 대표이사와 공장장 그리고 상무이사 등이 노조 파괴 컨설팅 업체와 공모를 해서 새로운 노조를 띄우고 그로 인해서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를 탄압했다는 부분이 이번에 재정신청에서 위법함이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 절차를 기업 측 회사 친회사 노조를 준비하는 단위에 알려주고 심지어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까지도 대신 작성을 해주고 말이죠.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규약을 대신 회사가 만들어 주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총회를 이제 하는데 노동조합 총회를 순서는 어떻게 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회의록 작성하는 회의록까지도 회사가 작성을 해줬습니다. 창조코센터와 함께 작성을 해서 소위 말한 어용노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행위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금속노조의 조직과 운영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저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임이 명백하다라고 대전고등법원에서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리직 조합원들을 노조 가입을 시켜서 어용노조 쪽에 가입을 시켜서 노동조합의 세를 불리게 하는 그래서 노조 간 차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것도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지배 개입 행위이다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별 조합원들을 만나서 대표이사와 공장장이 각 생산부 책임자와 공모를 해서 개별 조합원들을 만나서 금속노조를 탈퇴하라라고 하는 권유 하는 그러한 행위까지 자행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레오 전장 관련돼서도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역시 유성기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조모라고 하는 친회사 측 단위를 만들어서 조조모를 통해서 기존의 금속노조 반려만도 지회를 조직 형태 변경으로 해서 금속노조를 탈퇴하게 하는 그러한 걸 공모를 했고 그에 대한 성공 보수금을 약정을 했었죠. 그리고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조모 결성을 유도를 하는 행위가 맞다.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고 그건 잘못됐다. 그리고 조조모가 조직 형태 변경 총회를 통해서 반려전장 노조라고 하는 친회사 노조를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노조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다. 각종 회의 자료나 내지는 규약 등등을 만들어주면서
개입했던 것, 어용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개입했던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유성하고 발레오만도에서 인정된 재정신청의 핵심적인 내용은 창조 컨설팅과의 노조 파괴 기획, 공모 사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실행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숨기고 그런 것은 창조 컨설팅이라고 하는 회사 노무기관의 노무법인의 하나의 내부 자료에 불과하고 그것이 공론화된 적도 없고 회사와 어떤 회의 자료로 내지는 실행 행위의 근거 자료로 사용된 적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용자의 그러한 거짓말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됐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그 노조 파괴 피해 사례를 직접 당사자분들로부터 들어보겠는데요. 첫째로 금속노조 유성기업 홍종인 아산 지회장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아주 긴 시간 현장에서 어떻게 버텨오셨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성기업 아산 지회장 홍종인입니다. 이곳에서 2012년도 국정감사 용역폭력 청문회에서 창조 컨설팅 문건이 밝혀진 지 벌써 2015년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창조 컨설팅 심정도, 김주모 이 노무사 자격증은 박탈이 됐고 창조 컨설팅 업체는 설립 취소가 됐지만 지금까지도 이 부분 관련해서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건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 유성에서는 천안지검에서 유시영 대표를 비롯한 3명과 대질조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검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남부지검이 아직까지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기소한 내용 관련해서도 어떠한 정확한 구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유성 사측에서는 지금 이미 유성 관련한 사안 중에 대법원에서도 제2노조를 확대하기 위한 지배개입, 부당 노동행위가 인정됐고 지금 대종고법에서도 재정신청 관련해서 일부 인용,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창조 컨설팅 문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제2노조 확대하기 위한 이런 것이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제2노조, 저희가 이야기는 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직 가입 형태를 취한 적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지금까지 모든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는 이 사측은 바로 검사 제대로 된 구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재판부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지금 유성 사태에 대한 사태 종결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직장 폐쇄가 이루어지고 지금 2015년이 됐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현장 조합원들은 수많은 차별과 유린을 당해야 됐고 그 속에서 이혼, 개인 파산, 그리고 심지어 정신병원 상담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일까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자살 시도한 사람만 20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산재 인정된 사람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조 파괴를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목숨줄을 내놓으라고 현재까지도 폭력적으로 포괄적으로 차별 유린을 하고 있는 이 유성 자본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이 올바른 형량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유성에서는 끊임없는 폭력 행위와 차별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만 올바른 재정 신청과 이거에 대한 것을 검찰은 기소뿐만 아니라 확실한 구형량 그리고 법원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해서 반드시 노동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대한민국 사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의 정현재 비대위원님으로부터 현장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주 발레오만도 지회 정현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창조 컨설팅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노조 파괴 사업장이 1호 사업장입니다.
이미 벌써 이제 횟수로 6년째 접어들고 있고요. 뒤늦게나마 노조 파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밝혀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창조 컨설팅과 함께 공모했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기소가 붙고 난 뒤의 행위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 전체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만약 금속노조가 이긴다면 회사를 청산하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자기업이라는 특성을 앞세워서 상공회의소를 동원하고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협박을 해서 만약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반성하지 못하고 법원에 의해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공장을 청산하고 외국으로 이전하겠다라는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노조 파괴 이후에도 수많은 부당노동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합에 대한 단전단수, 조합 출입구를 가로막는 있는 컨테이너 벽 설치 등 지금 또 수많은 탄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부를 통해서 부당노동 행위도 구제도 했고 그다음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서도 거기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를 다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조차 회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외자기업이라는 특성으로 철수를 미끼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대구 고용노동청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청장이 회사에게 잘못된 부당노동 행위를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하니까 회사가 철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하고 수사를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범죄 행위를 저지른 대표이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직원들을 오히려 협박을 하고 가족들을 협박을 해서 만약 금속노조가 이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경주에서 공장을 영원히 없애겠다는 그런 협박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나마 법원이 뒤늦게라마라도 이런 재정 신청들을 받아들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빠르게 수사가 이루어져서 진짜 범법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기자회견문 낭독을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설상용 부위원장님이 예, 해주시고요. 예,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파괴 전문 노무 컨설팅 업체와 용역 깡패에 수십억 원을 지불하며 반인권적 노조 파괴 부당노동 행위 범죄 행위를 일삼아온 악질 사용주들이 끝내 법정에 서게 됐다. 금속노조가 이들을 고소한 지 무려 2년 반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발레오 전장은 지난 2010년 2월 용역 깡패를 동원한 공격적 직장 폐쇄를 단행해 노조 파괴 공격을 시작했다.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쫓아낸 회사는 친회사 성향의 복수노조를 만들고 노조 간 차별을 통해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자 했다. 유성기업도 2011년 5월 똑같은 방식의 탄압을 일삼았다. 그리고 두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조 탄압에 노조 파괴 전문 노무 컨설팅 업체인 창조 컨설팅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2012년 국회 환노위에서 폭로됐다. 이에 금속노조는 같은 해 10월 유성기업, 발레오 전장을 포함한 노조 파괴 사용주들 그리고 창조 컨설팅을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증거도 충분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순진한 기대였다. 검찰은 악질 사용주들을 기소하지 않고 1년이 넘게 시간을 끌다 2013년 말 노조 파괴 사용주들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 고등검찰에 항고했지만 역시 5개월, 6개월 시간만 끌다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 수사 중에도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했던 사용자들은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더욱 기가 살았다. 징계를 남발하고 조합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간 각종 차별 행위를 일삼았다. 현재까지도 사용자들은 고소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봐라는 배짱으로 노조 탄압의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재정신청을 지난해 6월 법원에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묻는 절차다. 다행히도 법원은
검찰이 눈 감아준 노조 파괴 범죄 행위를 최근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에 대해 지난 3월 26일 강기봉 반려전장 대표이사에 대해 부당노동 행위 혐의가 있다며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의지가 없다면 악질 사용조 처벌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미 검찰은 유성기업 재정신청 결정이 나온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기소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다. 담당 검사는 법원 결정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검찰이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불만을 품고 구형을 포기하거나 무죄를 구형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이 검찰에게 부여되어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이 늘 강조해온 법질서가 유독 기업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악질 사용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악질 사용자들의 부당노동 행위로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을 근절할 수 있다. 노조 파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검찰의 행보를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4월 10일 이상입니다. 네, 이제 심심치 않게 뭐 범죄 영화에서 검찰이 범죄자들과 공모하고 또 악의 축으로 그려지는 건 참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에서 보여진 게 이 그 금속노조 노조 파괴 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특별히 그 검사 하나가 이러한 불기소 처분을 한 게 아니라 이 동종의 사건에 대해서 무더기 불기소 처분하는 마치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이 보여졌기 때문에 향후에 물론 이 수사 제대로 돼야 되겠지만 저는 검찰의 이 불기소 처분과 일련의 이 수사 혜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지적하고 그 재정신청 이후에 다시 따져 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언론에서도 이게 길고 긴 싸움이고요. 지금까지 많이 보도해 주셨는데 향후에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더 좀 큰 관심과 보도를 간곡히 다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